자, 지금 점 P, x, y인데 점 P가 요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겁니다. 그러면은 x, y의 관계식이니까 어떤 x, y 평면에 있던 어떤 도형이겠죠. 뭐 직선이든지 곡선이든지 하여튼 뭐가 됐든지 그게 될 텐데 A, B는 정점이고 이때 이 정해지지 않은 점, 움직이는 점이 되겠네요. 이 PA 제곱 플러스 PB의 제곱,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. 이제 전형적인 질문이죠. 그러면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식을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식을 쓰려면은 변수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이전에 딱 요 x, y의 관계식 점 P의 x좌표, y좌표 만족시는 이 x, y 관계식을 딱 보고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?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. 그게 보여야죠. 왜냐하면은 x 제곱하고 x 플러스 1을 곱한 것이고 여긴 더한 것이니까 인수분해한 게 보여야 되겠습니다. 나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인간이 저런 식을 딱 보자마자 인수분해할 생각을 하지? 응? 어떻게 생각하나요? 그냥 이유 없죠. 보여야 되겠습니다. 이 정도는 보이면 좋겠고. 혹시 안 보였다 칩시다.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뭘까? 이 정체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x에 대한 3차식이고 y에 대한 2차식이잖아요. 이 좌변이. 근데 이게 일종의 이제 방정식입니다. 어떤 의미에서 방정식인가요? x, y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는다고 성립하는 게 아니라 저걸 만족시키는 x, y가 특별히 따로 있거든.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방정식인 것이죠. 항등식이 아니라. 근데 y에 대해서는 2차 방정식이고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니까 뭘 푸는 게 유리하겠어요? 아무래도 2차 방정식 푸는 게 쉽죠, 당연히. 뭐 여차하면 우리는 근해 공식에 때려 넣어도 되는 것이니까. 그래서 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도 이제 마찬가지 결과가 나옵니다. 또는 여러분 이 식이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또 예쁘게 정리가 잘 돼 있잖아요.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교수님이 뭐 근해 공식이든 아니면 인수분해든 제발 좀 해달라 그런 내심 그런 기대까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하여튼 인수분해를 통해서든 근해 공식을 통해서든 요 식이 정체가 이거다 이걸 파악했어요. 그건 이제 무슨 뜻이죠? 점 P가 y 이퀄 x y 이퀄 x 제곱 위에 있는 점일 수도 있고 y 이퀄 x 플러스 1 위에 있는 점일 수도 있고 둘 다 가능합니다. 합집합이죠. 또는이죠. 자,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여러분 답안지에 그림을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. y 이퀄 x 제곱이 이렇게 있고 y 이퀄 x 플러스 1이 있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크게 이제 케이스를 두 가지로 분류할 것이고 점 P가 y 이퀄 x 제곱 위에 있거나 점 P가 y 이퀄 x 플러스 1 위에 있거나 자, 그다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경우에 점 P가 y 이퀄 x 제곱 위에 있을 때는 이 곡선 위에 있는 어떤 점으로부터 1,0까지 거리, 5,0까지 거리의 제곱의 합을 이제 식으로 써야 돼. 그러면 이 점 P의 좌표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. 모든 것이 점 P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점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니까 여기를 P를 어떻게 할까요? T, T 제곱 괜찮나요? T, T 제곱 P를 T, T 제곱으로 놓고 이 두 점까지 거리의 제곱이 자 되죠? T, T 제곱으로부터 1,0까지의 거리를 제곱했으니까 이게 이제 4차 항이 나오겠고 T, T 제곱으로부터 5,0까지 거리를 제곱하니까 여기 제곱하고 4제곱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가 돼요? T에 대한 4차식이 나옵니다. 4차식. 그 다음에 이제 요 직선 위에 존재한다면은 점 P를 T, T 플러스 1로 놓고 여기 또 1,0, 5,0 두 점까지 거리의 제곱의 합을 하니까 T, T 플러스 1로부터 1,0까지 거리의 제곱 T, T 플러스 1로부터 5,0까지 거리의 제곱 해가지고 2차식이 되네요. 2차식 이렇게 식이 나오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변수 설정하고 식 쓰는 단계까지 다 진행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미분 때리는 거죠. 미분을 이럴 때 쓰라고 배운 거죠. 그래서 4차식 일단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나면은 미분을 때려가지고 3차식이 나오겠고 1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게 쉽게 발견이 되니까 t-1을 인수로 가질 것이고 나머지 2차식을 보니까 이거는 항상 양수임을 알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? t가 1일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s 플러스로 도함수의 부호가 한 번만 바뀌고 그게 극소이자 최소값을 갖는 포인트가 되겠구나. 단 이제 이 곡선 하나만 봤을 때 그런 것이고 다음 두 번째 케이스 이건 뭐 전체가 2차 함수네요. 2차 함수. 2차 함수 되는 거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미분을 때려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
것처럼 완전 제곱꼴로 변형해 가지고 해도 되고 어쨌든 t가 1일 때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가 이 칠판에 써놓은 것을 보시면은 t가 1일 때 ft가 최소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간단히 표기하는 것이죠. 물론 어떤 형식으로 표기하냐 그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. 말로 해도 상관없습니다. 별로 길지도 않죠. t가 1일 때 ft가 극소이자 최소다. 그리고 이제 그 값이 여기다 1을 집어넣게 되면 18이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 1을 집어넣게 되면 24가 나오니까 두 가지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취할 것은 이 중에서 최소인 것 18이 답이 되겠습니다. 되겠죠?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뭐냐면은 이 미분을 통해서 최대 최소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문제가 기본 결곡이 변수 설정하고 식 세우고 미분으로 증가분석하는 겁니다. 간단히 말하면 변수, 식, 미분. 이게 이제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것이죠. 그러면 이 문제는 뭐예요? 변수 설정을 우리가 스스로 한 겁니다.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저게 별 이렇게 힘줘서 할 얘기인가 싶겠는데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이제 어려운 문제를 생각할 때 어려운 문제를 고민할 때 또 이 기본 골격들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. 이거 변수가 설정이 안 되는데 변수 설정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.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단 말이죠. 식을 줄 때도 있습니다. 식을. 그러니까 변수 설정하고 식 세우고 미분 때리는데 식을 주는 경우도 있어. 간단하게 문제가 굉장히 짧은 경우는.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제 식은 세워야 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렇단 말이죠. 이 문제는 어때요? 처음에 변수가 없었던 겁니다. 그래서 t, t 제곱이라든가 t, t 플러스 이렇게 t로 변수 설정을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문제풀이가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. 그래서 이것 좀 기억하시고 변수 설정, 식 세우기, 미분. 그렇게 그게 이제 기본 이런 형태의 문제 기본 골격을 이룬다.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물론 여러분 이것을 t, t 제곱으로 해도 되고 뭐 알파, 알파 제곱으로 해도 되고 상관이 없죠. 심지어 x, x 제곱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아무래도 x를 변수로 잡고 가면은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x, y랑 헷갈리는 수가 있으니까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겠고요. 그래서 대체는 x는 피해서 잡는 게 낫긴 하죠. 변수 설정할 때. 자, 그다음 이제 요 문제로 답안지를 쓴다면은 전체 구성이 이렇게 되죠.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두 가지 잡고 그래서 답안지 전체 구성이 첫 번째 케이스인 경우, 두 번째 케이스인 경우, 그다음에 그걸 종합해서 이렇게 답안지가 구성이 되면 되겠고 첫 번째 y = x 제곱이 있을 때 이렇게 변수 설정해 가지고 식을 완성을 하고 미분 때려서 결론 내고 그다음에 변수 설정하고 식을 세워서 완성하고 미분 때려서 혹은 그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한 결과를 가지고 결론 내고 이렇게 이제 답안지가 구성하면은 되겠습니다.